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의 X3 풀체인지가 전체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BMW X3 이번에 나올 풀체인지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비단 디자인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신형 BMW X3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얘기 몇 가지 드리고 기존 X3, 바뀌는 X3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고요. 특징을 좀 추려서 같이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BMW X3 풀체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모델은 한국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올해 11월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11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출고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을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매장에 전시차가 들어오면서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BMW X3부터 명칭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X3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건데 가솔린 모델이면 원래 20i가 붙죠. 근데 신형 X3는 X3 20, X3 30, X3 20D, 302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M40i로 판매했던 6기통 가솔린 모델은 M50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BMW 신형 X3는 XM에서 우리가 먼저 봤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SUV인데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BMW 하면 3이었죠. 3 시리즈가 전 세계 판매 대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BMW를 매겨 살리는 그 차종이 3 시리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최근 몇 년 전까지로 계산을 하면요, BMW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으로 X3를 볼 수가 있어요. X3와 X4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판매를 했고,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일반 SUV 타입과 쿠페형 SUV 타입으로 구분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건 그 시작을 한 BMW에서는 X4는요, 내연기관은 출시가 안 되고 iX4만 출시가 됩니다. 내연기관으로는 X3가 주력이고 X4는 전기차만 나오기 때문에 이 차량을 더욱 BMW에서 신경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2024년 11월부터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20D 그리고 20, M50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바로 출고가 시작이 될지 1년 있다 들어올지는 모르겠고요. iX3 전기차 있죠? 그건 현재 iX3와 요 X3 내연기관과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판매를 하다가 요 디자인의 iX3는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 사이부터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iX4 같은 경우에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X4 내연기관 현재 G02 모델은 내년 12월, 그러니까 25년 12월까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요 모델의 이제 코드명이 G45거든요. 45. 그러니까 G45 전에 현재 판매 중인 G01X3는 8월, 9월이면 판매가 종료가 되고, 요 G45X3는 11월 정도부터 구매를 할 수가 있고, iX3는 25년 하반기에서 26년 상반기부터 구매가 가능하고, X4는 현재 G02 모델이 25년 12월까지 판매를 하고, iX4는 27년부터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스케줄이요, 202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5년은 X3에 해가 되고 26년은 X5, 27년은 X7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에서 가장 주력하는 이 X3에서 그 다음에 나올 X5와 X7의 힌트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스티어링 휠은 우리가 7 시리즈나 이런 차들에서 미리 봤던 그 스티어링 휠은 이제 읊어먹기 시작할 거예요. 좀 오랫동안 나오는 핸들이니까. 그리고 요 디스플레이 형태가
신형 BMW 7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BMW XM이라든지 현재 신형 5 시리즈에 똑같이 사용이 되죠. X3 풀체인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인터랙션 바가 X3는 이제 여기서 딱 끊기는데 X5나 7은 또 여기 옆으로 7 시리즈처럼 쭉 나가겠죠. 그런 뭐 BMW스러운 디자인 치고는 굉장히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BMW SUV가 운전하기가 정말 편하고 차가 진짜 좋거든요. 유리창이 엄청 크고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앞좌석이나 뒷좌석이나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X3가 생각보다 뒷좌석 공간이 좋아요.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넓을 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X3는 뒷좌석이 꽤나 괜찮고 이런 식으로 시트 폴딩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SUV입니다. 특히 이번 모델에서 이 휠 아치 부분에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경계점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X라인은 거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고 M 스포츠 패키지를 해야 페인트 컬러로 이제 마감 처리가 되는데요. 그 휠 아치 부분의 변경이 저는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차가 굉장히 매끈해 보이고 커 보이기도 하고 최신형의 디자인을 그냥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X3가 은근히 괜찮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옆에 이 정도로 파놔가지고 다용도의 짐을 싣기 꽤나 적합해 보입니다.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삼각형 타입으로 이렇게 조금 날카로워졌는데 키드니 그릴은 우리가 늘 봤던 이 세로 타입이 아니라 요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이게 고민이 엄청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BMW에서. 그리고 M 스포츠 디자인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기존에도 현재 판매하는 모델도 X라인보다는 M 스포츠가 훨씬 멋있었는데 SUV는 신형 모델은 그 갭이 기존 모델만큼 크진 않은데 얘도 매력이 있긴 한데요. M팩 디자인이 워낙 멋있는 것 같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 그 줄여서 이제 MSP라고 하는데 MSP 이러면 네 글자잖아요. M 스포츠 하면 네 글자고, 그러니까 M 스포츠가 정확한 명칭이고 패키지를 붙이는 거는 이제 거기에 딸린 옵션들을 넣기 때문에 M 스포츠 패키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휠 디자인이요, 요런 식으로 이제 방패 타입으로 막혀버리잖아요. 요 부분으로 인한 공기 저항 계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면서 노면 소음의 차이도 나고 고속 주행할 때 이 차가 진짜 매끄럽게 나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연비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740i 가솔린 모델이잖아요. 2.2톤이 되는 이 가솔린 모델을 퇴근길의 연비를, 요새 벌레가 많아갖고 정속주행을 해서 오는데 16km가 찍히더라고요, 리터당. 미쳤어요. X7 디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디젤 모델을 똑같이 탔을 때 연비가 12km 정도 나오는데 걔는 이제 22인치의 5스포크 휠입니다. 신형 X7은 훨씬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740i가 방패 타입의 휠을 달고 있는데 엄청 각진 디자인을, 이렇게 우악스러운 디자인을 했음에도 얘도 좀 꽤 우악스럽잖아요. 그럼에도 연비가 막 15km, 16km 이렇게 나오니까 아, 디젤이 이제는 의미가 있나 싶은데 디젤이면 한 22km 나왔겠죠. 그래서 X3 이번 모델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기존의 이제 패턴을 보면 BMW X3라는 차종이 나온 게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올해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BMW X3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2024년이니까 20년이 됐죠. 그동안 신형 모델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면 2004년에서 중간에 부분 변경을 한번 거치고 2011년에 풀체인지가 됐어요. 7년이죠, 7년. 그리고 2011년에서 2015년에 페이스리프트 한번 하고 2018년에 또 풀체인지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차가 그 2018 모델이에요. 세 번째 바뀐 모델. 그럼 7년 만에 또 바뀌었죠. 4년에서 11년, 7년, 11에서 18년, 7년, 18년에서 24년까지 나오고 이제 25년 모델이 되니까 25년으로 잡고 7년입니다. 근데 이 BMW X3 풀체인지는 진짜 타산이 나옵니다. 구매하는 사람이. 무려 9년짜리예요. 9년. 처음이죠. 처음. 2024년 10월부터, 그러니까 해외 기준 10월부터 인도가 시작이 되고 2028년 12월까지 4년 정도 판매를 한 후에 중간에 이제 이 모델의 페이스리프트가 또 나오는 거예요. 처음 4년 나오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3년 나오고 풀체인지인데 5년이나 나옵니다. 5년이나. 그래서 2025년에 구매를 했다. 그러면 8년 동안 새 차 느낌으로 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BMW X7이 2019년에 처음 나왔어요. 이 차를 지금 5년을 타고 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디자인 좀 많이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27년까지 X7을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8년 동안 어차피 그 기반이니까 그런 식으로 타는 건데 7년 8년 얘는 8년 9년 8년 9년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경 써서 만든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MW X3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성향이고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그 부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모델은 어차피 20이나 30이나 M50i나 이제 i가 빠지니까 M50 아니면 20D나 전부 마일드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전기 모터가 들어간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력적인 부분에서 순간 토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 괜찮고 전기가 딸리는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비 부분도 이점이 있겠지만 주행하는 밸런스나 주행하는 느낌 부분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이하냐 이상이냐를 따져서 우리가 디젤이나 가솔린을 선택을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번 BMW X3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만 킬로로 기준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년에 3만 킬로 언더라고 하면 20이나 302. 그 3만 킬로 언더인 사람 중에 시내 주행이 많으면 302가 더 괜찮을 거고 반반이다 아니면 고속도로가 더 많다 나는 단순한 게 좋다 이런 사람은 20이 날 거고 그리고 좀 재밌는 차를 원하시면 50이 끝판일 거고 근데 1년에 3만 킬로 이상 주행을 한다. 그럼 3년을 타고 나면 10만 킬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20D를 구매를 하시되 아셔야 될 부분이 2027년이 되면 유로6에서 유로7으로 디젤 자동차의 관리 기준이 바뀝니다. 그때가 됐을 때 BMW는 유로7에 대응할 수 있는 엔진이 이미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 세계적인 추세가 디젤 엔진을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2027년이면 더 이상 디젤을 구매할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나오는 차들에서는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3만 킬로를 기준으로 잡고 이걸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 인테리어예요. 왜 인테리어냐, 예쁘냐 안 예쁘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 혁신적으로 변경이 됐느냐, 사용하기에 편안함을 그대로 가져갔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자, 물리적인 버튼을 볼게요. 이게 정전식 버튼은 아니고 스위치가 거의 뭐 하나로 되어 있어서 여길 누르냐 여길 누르냐 이렇게 인식을 하는 버튼이긴 한데 어찌됐건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봤을 때는 물리적인 버튼이거든요. 스티어링의 볼륨 조절하는 부분, 뮤트를 한다든지 오디오 소스를 바꾼다든지 전화를 받고 보이스 컨트롤을 켜고 이런 기능 자체가 물리적 버튼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요 계기판 조절하는 버튼이라든지 반자율 주행 온오프 세팅 버튼 이런 것들이 전부 일단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티어링 휠 리모컨을 갖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진짜 너무 불편해요. 근데 BMW는 걔보다 낫다. 이 차의 전차에 달려있던 핸들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자, 공조기 사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반입니다. 반반. 공조기의 세부적인 세팅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해야 되고 기본적인 거는 뭐 송풍 양의 조절이나 비상등은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BMW X3는 벤츠 GLC가 경쟁 모델이죠. 그 차량 비교했을 때 훨씬 장점이 되는 게 요 아이드라이브 조작 컨트롤러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라든지 시트 포지션이 뒤로 많이 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주행 중에 터치 조작으로 정교한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보조로 사용되는 게 이 조작 컨트롤러이거든요. 근데 원가를 줄인다고 이걸 다 없애버리고 버튼들을 다 디스플레이 넣고 다 정전식 버튼으로 바꿔버리면서 정말 불편했는데 X3 이상 모델에서는 이 컨트롤러 그대로 들어가고요. 볼륨도 여기서, 시크도 여기서 할 수 있고 모드 조절이라든지 굉장히 괜찮다. 이 부분 괜찮다. 그리고 대시보드가 어떻게 생겼나 보면은요.
되게 특이해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A 필러가 있고 A 필러에 송풍구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여기에 있던 송풍구 디자인이 일로 올라와서 훨씬 괜찮아졌잖아요. 여기서 딱 보면 대시보드가 요렇게 끝나야 될 걸로 보이는데 송풍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대시보드에서 블로우 모터 통해서 공조기 시스템이 이렇게 와서 플라스틱 관을 통해서 문자까지 나가서 이 바람을 쏴야 되나 이랬는데 대시보드가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돼 있어서 이게 시각적으로 X3인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꽤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BMW가 이런 인테리어를 약간 미니에서 가지고 온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갖고 꽤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제네시스의 인테리어가 요새는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훨씬 예뻐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 BMW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하만카돈 로직 7이냐 하만카돈 하이파이 라우드냐 요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왠지 얘는 그냥 하만카돈 로직 7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디오 시스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 대시보드의 센터 스피커 커버, 요 커버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랑 공유를 하는 것 같고요. 이 A 필러 부분에 각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시야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 느낌이고 시트가 아주 좀 좋아졌을 것 같아 보이는데 현재 X3, X4는 엉덩이가 크신 분들은 좀 의자가 작아요. 방석이 좀 작아요. 경쟁 모델과 비슷한 수준. 근데 BMW가 대부분 의자가 그렇게 엉덩이가 크다고 작진 않은데 현재 X3는 좀 아쉬웠는데 신형은 X1도 시트가 되게 좋아진 것처럼 X3, X4도 꽤 괜찮아진 것 같고요. 뒷좌석 공간 후륜구동 대비 굉장히 좋고요. 도어 트림 디자인도 아주 좋고 요 휠 하우스 부분이 원래 X3 한 이 정도까지 먹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건 좀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꽤 문 열리는 각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시트 폴딩 다 되고 거의 괜찮은데 매트 하나 깔면 아주 훌륭하게 쓸 수 있겠네. 서라운드 스피커가 여기 위치하고 있네요. 기어 노브 이게 적응하면 편합니다. 적응하면 볼륨 무선 충전 있는 부분도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고 컵홀더가 여기 있으니까 텀블러 놓기도 좋고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이고 자 도어 트림 디자인을 보시면 송풍구가 아까 여기서 보였는데 도어 트림에는 막상 송풍구가 없죠. 대시보드가 그만큼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고 여기가 이제 미드레인지 스피커에 스피커 그릴이랑 요 내장재랑 거의 일체감 있게 하면서 여기 조명 넣어주고 도어 캐치 디자인 신기하고 오 버튼 굉장히 예쁘게 잘 넣었네요. 하만카돈 트위터 커버 여기 있고 도어 트림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데요. 뒤에도 도어 트림이 디자인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이게 이 정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쁘고요. 선루프가 파노라마 루프가 원래 이제 오픈 타입이 돼 있었는데 요 가로에 바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픈은 안 된다. 틸팅 정도는 했으면 좋은데 참 요 부분은 아쉽네요. 근데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방감으로는 끝판이네요. 끝판. 주간 주행등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어졌고 테일램프 디자인은 이제 뭐 개인 취향이고 도어 등이 요 조명이 아주 예쁘게 들어오죠. 이거 원가 절감으로 다 없애버리는 추세인데 X3는 아낌없이 넣어줬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으로 적용된 엔진룸의 모습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 엔진 커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20D도 꽤 조용할 것 같은데 20은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타봐야 알겠죠 이거는. 시트 조절 레버, 그리고 의자가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고요. 자, BMW 2018 X3. 이 X3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혁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엄청 인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진짜 실제로 엄청 많이 판매가 됐죠. 요렇게 진짜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X3 풀체인지 디자인이 20년 역사 동안 가장 크게 변화한 X3 디자인이다. 특히 요 휠 아치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엄청나다. 뒷모습 비교해 볼게요. 괜찮았어요. 이뻐요. 지금 봐도 이쁜데 이야 이 XM 타입을 해주니까 이게 훨씬 더 최신형 같죠. X3의 X라인 요렇게 변했습니다. X라인도 디자인 변화가 꽤 크죠. 요 차를 우리가 익숙하게 봤다가 이렇게 딱 바뀐
프론트 범퍼 디자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안개등이 있는 게 더 편하긴 한데 LED 헤드라이트의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휠 디자인 차이 좀 났죠? 진짜 많이 변했다. 엄청 많이 변했다. 옆모습을 보면 전 옆모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여기 플라스틱 들어간 거 X라인에. 그 뒷문자 각도가 이 각도가 여기서 요만큼 먹었잖아요. 이 정도, 요 정도.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뒷문짝이 사이즈가 좀 더 커진 것 같긴 하고, 창문이요. 여기 경계점이 있다는 거는 요 라인대로 그대로 들어오면은 휠하우스로 파먹는 부분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문이 끝까지 내려오거든요. 요 X3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신형 디자인은 경계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창문이 레일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기 닿는단 말이지. 요 사이즈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 걸리지 않을까 요런 느낌은 드네요. 근데 없는 게 훨씬 깔끔하고 이쁘긴 하네. 인테리어 디자인도요. 요 기존 X3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 야, 이거 되게 비싸 보이는 거 넣어줬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원래 X 시리즈에 푸대접을 했었으니까. 근데 신형이요. 엄청 잘 나왔어요. 요 디스플레이 일체형으로 된 거는 뭐 우리가 흔히 봤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스티어링 휠도 이쁘고 무엇보다도 이게 여기까지 확장된 느낌이 든다는 거. 뒷좌석 공간은 뭐 원래 괜찮았고, 근데 의자가 좀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시트 폴딩 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원래가 괜찮았어요. X3는 뒷좌석이 요런 느낌. 신형 X3 많이 팔리겠네요. 그러니까 뭐 아우디의 신형 인테리어 요게 Q6인데 굉장히 예쁘죠. 얘도 원래 요런 타입의 디자인이었는데 요 디자인도 참 예쁘고, 얘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 직접 경쟁 모델인 GLC도 참 예쁘네요.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뭐 조잡하다, 뭐 투박하다, 구형 같다, 뭐 별로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사용하는 게 편하냐 안 편하냐예요. 저는 이거 진짜 벤치 핸들 너무 불편해. 전 쓸 때마다 너무 짜증나 진짜. 뭐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 손이 커서 그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네모난 요 작은 거 있죠. 요걸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버튼 누르기까지 5개 기능을 쓰는 거, 이걸로. 요 작은 걸로. 볼륨도 막 누르다가 정전식 먹고 막, 하여튼 컵홀더도 세로로 있고 이런 건 참 불편해요. 다 터치로만 해야 되고. 근데 디자인은 이쁘죠. 이걸 딱 보면 뭔가 요게 여기까지 쭉 갔으면 좋은데 X5, X7 때문에 요렇게 딱 끊어버린 것 같은, 5 시리즈와 7 시리즈 비교해 보듯이, 그러니까 비싼 차를 파는 맛을 봤다 뭐 요런 느낌 같은. 대신에 또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우디도 원래 요 MMI를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그걸 빼버리고 다 터치로만. 그 조수석에 스크린이 있는데 막상 그렇게 사용 빈도는 적다는. 그러니까 이게 각기 브랜드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모델에서 얼만큼 혁신적으로 변화했고 상품성이 있냐 없냐만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9년 동안 판매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저는 X2, 요게 이제 iX2인데 이 디자인 보고 굉장히 예쁘다. 와,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걔가 이제 인테리어가 형태가 이런 식이에요. 디스플레이가 좀 더 작고 비슷한 형태인데 요렇게 등급을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X2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때 제가 방송을 못했어요. 여기도 뒷좌석 괜찮고 여긴 경계점이 있죠. 대신 도어 트림 디자인도 이쁘고. 그러니까 요새 BMW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X3 풀체인지 저는 아주 괜찮다고 보여지고, 솔직히 이런 차들 X3, X4, X5, X7 이런 SUV 이쪽에서는 그냥 모든 자동차가 제일 아래급 사는 게 짱이거든요. 20을 사야 유지비가 적게 들고 연비도 좋고 중고 감가도 덜 되고 이러는데, 이번 신형은 M40i에서 50 이렇게 딱 바뀌다 보니까 숫자 하나 올라갔는데 엄청 갖고 싶네요. 뭔가 X3 M50 하나 있으면 펑카든 패밀리카든 출퇴근이든 그냥 다 해결될 것 같은. 왜냐면 지금 제가 740i를 탔는데 연비가 15, 16 이렇게 나오니까, M50이 어쨌든 6기통 가솔린이잖아요. 이 차가 연비가 막 진짜 14, 1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SUV가 미칠 것 같아요. 솔직히 12, 11만 나와도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 너무 예쁘다. 이거 M50이 참 관심이 가네요. 아마도 X3의 M50은
25년 상반기 돼야지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트 컬러는 모카 브라운보다는 저는 그냥 뭔가 블랙이 차라리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요 화면은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휠 아치 부분이 가장 크게 눈에 띄더라고요. 인테리어에서 요 아이드라이브 8.0 시스템 9네. 이제 아이드라이브 9구나. 9. 어쨌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저는 이번 신형 X3는 완전 초 강력 추천. 개인적으로는 iX3도 땡기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M50 같은 내연기관이 더 땡기긴 한다, 이런 느낌이네요. 어쨌든 같이 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영상으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해외 영상 엄청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일단 되게 괜찮다,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